환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완전히 낯선 환경에 뚝 떨어지게 되는 순간들이 한 번쯤은 꼭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참 막막한 순간이죠. 네, 이직을 해서 전혀 새로운 조직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아주 낯선 문화권으로 삶의 터전을 아예 옮겨야 할 때 말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런 엄청난 정보량과 낯선 시선들 속에서 대체 나만의 진짜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미션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찾아보는 겁니다. 네, 오늘 책상 위에 쌓여있는 자료들이 정말 다채롭고 흥미롭거든요. 오늘 살펴볼 자료 간단히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네, 2026년 2월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즉 MLS의 LAFC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최신 보도 자료들입니다. 단순한 경기 결과나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게 아니잖아요. 네,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상대팀 감독의 솔직한 기자회견 전문, 현지 매체들의 심치로 분석 기사, 그리고 LA 현지에서 단 48시간 만에 670만 조회수를 기록한 바이럴 영상 데이터까지 종합적으로 모아봤습니다. 흔히들 스포츠 뉴스라고 하면 골 장면이나 이정료 이야기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보통은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통해서 진짜 파헤쳐 볼 건 한 인물이 낯선 환경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지배해 나가는가 하는 그 과정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이나 커리어에도 꽤 묵직한 톤차를 줄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 부분을 하나씩 좀 풀어보죠. 먼저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원정 경기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환경 자체가 원정팀한테는 진짜 최악이라면서요. 현지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게 바로 그 지독한 환경입니다. 텍사스의 쉘 에너지 스터디움은 무더위하고 높은 습도 때문에 원정팀들의 무덤 혹은 지옥이라고 불리거든요. 지옥이요?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런데 이 경기날 관중석 풍경이 아주 이례적이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22,000명이 넘는 관중이 경기장을 꽉 채웠는데 네, 홈팀 팬들 사이로 LAFC의 검은색,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붉은색, 심지어 토트넘의 흰색 유니폼이 마구 뒤섞여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 텍사스 한복판에 토트넘 유니폼이라니 진짜 재밌네요. 그만큼 오직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는 건데 맞습니다. 엄청난 열기였죠. 제가 그 기사들을 쭉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휴스턴 다이나모의 벤 홀슨 감독 인터뷰였어요. 경기 직후에 이런 말을 했죠. 오늘 우리는 11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인과 싸우는 기분이었다. 네, 그거요. 보이지 않는 거인. 감독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그 발언 이면에 깔린 심리적인 맥락입니다. 심리적인 맥락이요? 보통 적장에게 찬사를 보낼 때는 발이 너무 빨라서 맞기 힘들었다거나 슈팅이 날카로웠다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언급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인이라는 건 물리적인 기량을 넘어선 영역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증명해온 그 이름값, 그 명성 자체가 이미 휴스턴 수비수들의 무의식을 억누르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잡기도 전에 수비수들이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세부 전술 데이터를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공을 향해 움직이기만 해도 수비수들이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는 패턴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세상에, 공이 아직 안 왔는데도요? 심지어 전반전 일부 시간대에 벤치에 앉아있을 때조차도 휴스턴 수비진은 라인을 섣불리 올리지 못했어요. 저 선수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저 선수가 언제 들어와서 우리 뒷공간을 파괴할지 모른다는 그 압박감 하나가 상대팀 전체 전술에 거대한 제약을 걸어버린 겁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공간을 통제한 셈이죠. 와, 듣고 보니 벤 올슨 감독이 왜 그런 문학적인 비유를 했는지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축구라는 게 존재감만으로 90분을 다 이길 순 없잖아요. 당연하죠. 실질적인 플레이가 있어야죠. 구체적인 플레이 분석 기사들을 보면 무작정 공을 끌고 다니면서 개인기를 부린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동료인 데니스 부앙가 선수와의 호흡을 엄청 극찬하던데? 그 부분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일종의 자석 효과를 이용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석 효과요? 네,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파고드는 신용만 딱 해도 앞서 말씀드린 그 거대한 존재감 때문에 수비수 두세 명이 무의식적으로 확 끌려갑니다. 수비수들이 알아서 한쪽으로 뭉쳐버리는 거군요. 네, 그러면 반대쪽 측면 공간이 텅 비게 되잖아요. 그 틈을 타서 부앙가 선수가 빈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반대로 부앙가 선수가 공을 잡고 시선을 확 끌면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폭발적인 속도로 이른바 스프린트를 끊으면서 수비 뒷공간을 질주합니다.
와,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이 움직임 두 개가 막 섞이니까 휴스턴 수비진 입장에서는 대체 누구를 막아야 하나 판단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거죠. 수비수들 표정이 어땠을지 눈에 훤하네요. 기사 보니까 벤 올슨 감독이 그 벤치 앞구역 있잖아요. 테크니컬 에어리어. 네네, 감독들 서서 지시하는 곳이요. 거기서 진짜 쉴 새 없이 소리를 질렀다면서요. 라인 올려, 아니 내려 하면서 지시가 계속 엇갈렸다고 하던데요. 바로 그 지점이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전술적 지능의 핵심입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움직였길래요? 손흥민 선수가 미드필드 쪽으로 슬쩍 내려와서 공을 받을 때는 압박을 해야 하니까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야 맞거든요. 그렇죠. 공 잡기 전에 눌러야죠. 그런데 올리는 찰나에 갑자기 휙 돌아서서 뒷공간으로 파고들어 버리니까 기겁을 하고 다시 라인 내리라고 소리칠 수밖에요. 경기 템포를 완전히 쥐락펴락했네요. 그렇게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다가 전반 30분에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아, 하프라인 근처에서 나온 그 장면요? 네, 휴스턴 미드필더 아르투르 선수가 엄청 거칠게 태클을 치고 들어왔잖아요. 보통 공격수들이라면 부상당할까봐 뒤로 물리거나 아니면 파울 얻어내려고 넘어졌을 텐데 그걸 아주 가볍게 툭 띄워서 제쳐버렸죠? 맞아요. 그 장면 하나가 현지 해설진들을 완전히 열광하게 만들었잖아요. 상대방이 거칠게 밀고 들어오는 그 공격적인 에너지를 역이용해서 아주 부드럽게 넘겨버린 겁니다.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나이라는 물리적인 제약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엄청난 여유였어요. 확실히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네요. 밤을 새워가며 비디오 분석을 했다던 올슨 감독이 왜 내가 본 선수 중 가장 뛰어난 축구 지능을 가졌다고 백기를 들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경기 직후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렇게 90분 내내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상대 입장에서는 좀 얄미울 정도로 괴롭혔는데 네. 경기가 딱 끝나자마자 휴스턴 선수들이 족장인 손흥민 선수하고 유니폼 교환하려고 줄을 섰다면서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지 언론들의 평가를 살펴보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존경심을 표했는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언론 반응은 어땠나요? 휴스턴 크로니클은 헤드라인을 아예 이렇게 뽑았어요. 손흥민, 텍사스를 장악하다. 깔끔하네요. ESPN 해설가인 테일러 토엘먼은 한술 더 떴습니다. MLS 역사상 가장 완성도 높은 윙포워드라는 찬사를 보냈죠. 측면에서 공격을 이끌면서 직접 득점까지 노리는 윙포워드의 정석을 완벽하게 보여줬다는 뜻이군요. 네, 골이나 어시스트 같은 눈에 보이는 기록도 물론 훌륭하지만 공을 안 가지고 있을 때 상대에게 주는 위협, 그리고 경기 흐름을 읽는 지능이 리그 전체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본 겁니다. 올슨 감독이 리오넬 메시 이야기도 꺼냈죠. 네, 메시가 마이애미에 합류했을 때 주었던 충격 그 이상이라는 분석이 양쪽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장 안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이 경기장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게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완전 180도 다르죠. 제가 이번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시선이 딱 멈췄던 건 득점 장면이나 기술이 아니라 그가 팀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리더십과 관련된 일화들이죠. 기사에도 언급된 장면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안가 선수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아쉽게 놓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공격수 둘이 서면 파트너가 골을 못 넣었을 때 아쉬워서 막 하늘 쳐다보거나 땅 치면서 탄식하잖아요. 짜증을 내는 선수들도 꽤 있죠. 근데 손흥민 선수는 곧바로 부안가 선수한테 다가가서 어깨 툭툭 치면서 위로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제스처 같아도 새로운 무대에 온 엄청난 슈퍼스타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팀원들한테는 되게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런 디테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조직 문화를 통째로 바꾸는 겁니다. 아, 올슨 감독이 전해준 뒤 얘기도 같은 맥락이었죠. 네, 원정 경기 마치고 떠날 때 손흥민 선수가 홈팀인 휴스턴 경기장 직원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인사를 건넸다고 해요. 거기다가 자기가 썼던 원정팀 라커룸을 직접 깔끔하게 정돈하고 나갔다고 하던데 보통 그런 건 스태프들이 다 알아서 치우지 않나요? 그렇죠. 세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는 선수가 직접 라커룸을 청소했다는 건 현지 관계자들에게도 꽤나 신선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LAFC의 한 젊은 선수가 남긴 인터뷰 내용도 생각나네요. 가장 먼저 훈련장에 오고 가장 늦게 떠난다. 함께 뛰는 게 진짜 꿈만 같다. 이렇게 말했죠. 한 명의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태도가 조직 전체의 스탠다드를 어떻게 수직 상승시키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교보제입니다.
실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거랑 태도로 주변을 감화시키는 건 진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부터 내용이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가장 하이라이트 자료로 넘어가 보죠. 영상 데이터 말씀이시군요. 네. 텍사스 원정을 마치고 그가 일상으로 돌아온 곳 바로 로스앤젤레스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할리우드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쏟아지는 햇살, 쭉 뻗은 야자수, 그리고 수백억을 버는 슈퍼스타의 출퇴근길. 솔직히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엄청 화려한 슈퍼카 배기음이 제일 먼저 연상되거든요. 미국 특히 그 LA라는 도시는 자본주의의 최전선이잖아요. 자기 과시가 곧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곳이죠. 자료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현재 연봉이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MLS 전체 2위입니다. 연간 보장 보수가 한화로 약 161억 원, 일주일에 약 5억 원을 받는 엄청난 수준이에요. 주급이 5억이라니. 그러니까 현지 언론이나 팬들도 당연히 그가 할리우드의 그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상이 완전히 보기 좋게 빗나갔잖아요. 훈련 마치고 LA 한복판에 직접 운전해서 나타난 차가 약 1억 원 남짓의 한국산 제네시스 GV80 쿠페 모델이었습니다. 네, 쿠페형 SUV죠. 아니, 주급이 5억인 선수가 1억짜리 차를 타고 출퇴근한다는 게 그 화려한 할리우드에서는 진짜 굉장히 이질적인 풍경이었을 텐데요. 이 상황이 만들어내는 극적인 대비를 심리적으로 분석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 지위와 부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탄 차의 브랜드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죠. 차가 곧 명함이니까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그 공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여기서 현지 자동차 전문가의 칼럼을 하나 인용해볼까요? 네, 뭐라고 했나요? 이번에는 정반대다. 손흥민이라는 사람의 묵직한 존재감이 오히려 그 차량의 가치를 수십 배 더 끌어올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와, 차가 사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차의 품격을 만들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바이럴 영상 데이터도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꽉 막힌 LA 교통 체증 속에서 팬들이 카메라 들고 막 다가오니까 짜증을 내기는커녕 창문을 쓱 내리고 아주 환하게 웃어주더라고요. 그 짧은 영상이 현지에서 단 48시간 만에 670만 뷰를 돌파했죠. 영상 속 디테일 보셨어요? 팬들하고 일일이 눈 다 맞추고 끝까지 손 흔들면서 인사를 받아주잖아요. 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일관성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고도의 이미지 메이킹이나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자료와 시선을 다 공정하게 검토해야 하니까 그런 의견도 짚고 넘어가야죠. 하지만 작년 11월 자료를 확인해 보면요. 그때도 똑같은 차량으로 퇴근하면서 길거리 팬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이미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아, 하루아침에 기획된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그게 그의 일관된 삶의 방식이라는 명백한 증거죠. 실제로 그 영상 터지고 나서 미국 내 제네시스 매장의 차량 문의가 엄청나게 급증했다면서요. 반응이 즉각적으로 온 거죠. 현지 팬들 반응을 번역해 놓은 자료 중에 제 마음을 확 사로잡은 문장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메시가 전용기를 타고 슈퍼카를 몬다면 손흥민은 우리 곁에서 함께 숨쉬는 영웅 같다. 와, 그 팬의 반응이 진짜 모든 핵심을 찌르고 있네요. 네, 너무 멋진 말이에요. 할리우드의 룰에 맞춰서 자신을 과장하게 포장하지 않고 오히려 조국의 기술력을 신뢰하는 태도와 자신 본연의 소탈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자기 모습을 잃지 않은 거네요. 그 뿌리를 잃지 않는 태도 자체가 16억 원이라는 그 연봉 X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그만의 독보적인 브랜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자료와 분석들이 결국 우리 일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굉장히 모순적이면서도 매력적입니다. 네, 두 가지 얼굴이 있죠. 지배자였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인이었죠. 그런데 경기장 밖에서는 동료의 실수를 안아주고 빈 라커룸을 묵묵히 청소하고 또 길거리에서 팬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는 아주 소탈한 인간이 됩니다. 딱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흔히 우리는 영향력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를 주변에 큰 소리로 증명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꾸 보여주려고 하죠. 하지만 오늘 분석한 일련의 사건들이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을 때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용기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한다. 네, 압도적인 실력이라는 높음과 소탈하고 배려하는 태도라는 낮음이 교차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 대상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품격,
영어로는 클래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맞아요. 저 스스로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도 모르게 새로운 환경에 가거나 완전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혹시나 무시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저 자신을 부풀려서 포장하려고 했던 적이 꽤 많았거든요. 안 어울리는 옷을 입은 것처럼 막 뻣뻣하게 굴면서 말이죠.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방어 기제 같은 거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각자의 치열한 무대 위에 서 계실 겁니다. 그곳이 뭐 새로운 직장일 수도 있고 낯선 프로젝트 팀일 수도 있죠. 네. 혹시 그곳의 권위적인 분위기나 화려한 거칠애에 무리하게 자신을 꿰맞추려 애쓰고 계시진 않은가요? 한번 돌아볼 만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억지로 들은 화려한 포장지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여러분이 걸어온 길, 그리고 여러분 본연의 소탈함을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드러낼 때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가치를 더 깊이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LA에서 증명해낸 것처럼 말이죠. 맞습니다. 오늘 여러 현재 기사들을 훑어보면서 제 개인적인 노트에 밑줄을 쫙 그어둔 마지막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손흥민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그는 지금 완전히 낯선 미국 땅에서 그들의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태도로 새로운 챕터를 아주 성공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의 여정이 끝난 후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이런 흔들림 없는 압도적인 품격이 작게나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네, 자신만의 클래스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